안녕하십니까. 이재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작 전에 제가 시민 여러분들께 공지사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임의적으로 드리는 건 죄송한데, 저희 목욕 철학임은 포럼뿐만이 아니고, 이건 아마 저희들 상반기 포럼이 끝날 때쯤 되면 대구시의 전역에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인문학 독서 아카데미라고 하는 아주 또 좋은 인문학 포럼이 또 7월 8월 더운 여름에 쉬지 않고 여러분들을 또 만나러 갈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중앙도서관은 방금 제가 이 과장님 들어보니까 초등학생을 대상한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다른 것 같고요. 그 이외에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 고전을 함께 얘기하는 문학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데 대구에서는 아마 세계도서관이 될 것 같아요. 성서도서관이 이번에 되고요. 그리고 수서구 있는 법어도서관이 이번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곳에 가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에서는 경산문화원이 되었고요. 그리고 꿈이 도서관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저희 목욕철학원에서 기획에 참여하고 했던 분인데 이번에 다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름에 또 가시면 또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또 더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되시면 법어도서관, 성서도서관, 경상문화원 등 한번 이렇게 들어가셔서 언제부터 시작을 아마 제가 알기로는 7월부터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는 또 좋은 강연자님들, 좋은 내용들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함께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들 이제 이번 상반기 문학 일종의 여행인데요. 지난번에는 저희 조동희 교수님 그리고 문희갑 전 시장님 통해서 이제 워밍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분을 했고요.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전체 한 10강, 그래서 끝날 때까지 중세 마지막 포럼까지 한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문학이라고 하는 걸 넣지만 사실 문학은 대부분 문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오늘 아마 문자가 나오기 이전에 역사 이전 시대를 아마 다루게 될 것 같고요. 텍스트 안에는 대체로 이 암각화와 관련된 선사실 구석기부터 청동기까지의 세계 전역에 펼쳐져 있는 사항들 다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우리 안에는 경남 울주 그리고 여기 고령 양정이라든지 혹은 울산에서 암각화가 또 발견이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사 역사 이전에 우리 역사도 한번 그림이라고 하는 소형 예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강의자 선생님 오셨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또 짧게 제가 소개를 드리고요. 앞으로 모실게 멀리서 오셨으니까 대구 시민 여러분들의 아주 힘찬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연자 장석호 선생님께서는 계명대학교 서양학과를 졸업하셨고요.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마친 후에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물질문화사 연구소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고려 연구재단 연구위원과 울산광역시 문화재위원 그리고 울산 암각화 박물관 건립 자문위원을 역임하셨고요. 현재 문화재청 방구대 암각화 자문위원을 맡고 있으며 동부가 역사재단 책임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대표 저술로는 몽골의 바위를, 몽골 서북부 지역의 암각화, 키르기스탄 중동부 지역의 암각화, 알타이 스케치 등 다수가 있습니다. 요건 제가 다시 공지 방금 들어온 얘기인데요. 아마 앞에서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오늘 영남일보에서 취재를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구 시민들을 상대로 사진 좀 찍고자 혹시라도
초상권 침해예요. 신뢰를 갖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동의하는 걸 하고 동남이고 있으면 여러분 사진을 좀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강연자 장석보 선생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혹시 앉아 계실 때 좀 불편하신 분이 있으면 앞에 자리가 한 자리 비어 있으니까 앞에 오셔서 앉으시면 됩니다. 선생님들, 여러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만나뵙게 돼서. 저는 지금 서울에서 살고 있지만 대구는 저하고 굉장히 각별한 제 모교가 있는 도시고, 그리고 저한테는 제2의 고향이나 마찬가지인 곳이라서 서울에서 너무 기쁘게 왔습니다. 또 이렇게 강의장을 들어오는 중에 백승민 선생님께서 계신 분께서 얼마나 반갑고, 또 한편으로는 그 선생님 뵙게 돼서 영광스러운 마음도 들고, 옛날 생각도 많이 나기도 하고,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장석호입니다. 제가 오늘 모교 포럼이라고, 철학 포럼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강의에 와서 여러분들을 뵙고 또 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무척이나 영광스럽습니다. 특히 이게 모교 철학은 서울 전국 각지에서 아주 유명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포럼인데, 제가 아직까지는 읽지도 않은 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게 돼서 한편으로는 떨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래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들어보시고 또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혹은 이렇게 생각이 다른 분이 계시다면 나중에 제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질문해 주시면 또 거기에 대해서 정신스레이컷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준비해온 자료들을 한번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설사 아니 고대 미술 속에 하이브리드 형상을 해놨는데 이게 뭔지, 제가 오늘 하이브리드 형상이 뭔지를 아주 좀 이렇게 편한 자료들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모두 우리 철학 포럼에 특히 이렇게 문학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많이 와하게 생각하실 텐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제 이야기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이렇게 뒤에 잘 보이시나요? 제가 이렇게 이걸 굳이 지금 변명 같은 변명을 먼저 좀 보고 싶습니다. 감각화 혹은 하이그리, 천사미술이 문학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저는 이렇게 아주 당연히 관계가 있다.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왜? 왜냐하면 하이그림이라는 것, 혹은 동물백화라는 것들, 이런 것들은 역사 이전, 문자 백스터 시절, 소위 우리가 무문자 시절이라고 하는데요. 무문자 시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무문자 시대의 사람들이 그들이 보았고 생각했고 느꼈고 겪었던 일들을 그들의 손으로 표현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금방 좀 조금 이렇게 이야기라도 좀 먼저 시작하고 좀 안다. 우리가 안다. 안다라는 말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보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번도 여러분들 보지 못한 것 생각할 수 있을까? 안 본 것, 그건 모르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보았다라는 것은 곧 무언가가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무언가가 있다. 그것은 곧 윤곽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윤곽.
그래서 뭐냐면 그 윤곽은 결국은 모양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 모양을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맞으니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걸 우리가 봤는 걸 내가 알고 있는 걸 말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어? 이야기로서 할 수 있을 것이고. 말. 혹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라고 이렇게 몸짓으로 또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래로서 이렇게 뭐 표현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또 한 가지는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시면요. 말, 몸짓, 소리 이런 것들은 다 그 순간에 지나가고 나면 사라져 없어져요. 근데 그림이라는 것은 한번 그렇게 그려놓고 나면 그 소재, 그 재질이 좀 연구성이 있는 거라면 또한 남아있겠죠. 그런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보는 데는 아이 그림 혹은 동물백화, 선사미술인데 이렇게 뭐냐면 우리가 말이나 몸짓이나 그림으로 그리는 것을 우리는 또 다르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번역했다고 이야기하죠. 무언가를 본 것을 다른 방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바디 랭귀지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몸짓 언어 혹은 글 혹은 이렇게 그림은 우리가 조형 언어라고 합니다. 예? 선사시대의 그림이라는 것은 조형 언어로 그들이 보았고 생각했던 것을 번역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문자 시대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역사 시대를 지금부터 한 기원 전으로 따진다면 지금부터 2014년 정도 전이라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을 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구석기 시대의 동굴백화가 그려진 시대가 지금부터 약 3만 5천 년 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일찍 보는 사람은 뭐 7만 년 전 이렇게 올라가긴 하지만 그래도 학계에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구석기 시대를 3만 5천 년 전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3만 5천 년 전이라는 것은 3만 5천 년 전, 지금 3만 5천 년이라는 시간 중에 역사 시대는 겨우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보다 더 길게 잡아버리면 문문자 시대, 선사 시대는 99.9%가 문문자 시대, 선사 시대. 이 선사 시대의 사람들은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정신 및 물질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이 남겼던 것들은 다 사라졌어요. 땅속에 묻혀버리거나 사라져 없어졌는데 다행스럽게 바위 그림, 동굴백화 이런 형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통해서 이제 문문자 시대의 사람들의 삶, 그들이 생각했던 것들을 그나마 유추해서요. 혹은 이렇게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로 이렇게 선사시대는 선사시대의 파이 그림이라는 것은 혹은 동굴백화라는 것은 혹은 조획예술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선사시대의 문화를 그림 문자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하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감히 오늘 그 인문 포럼의 문학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먼지가 보이겠지만 이 억지를 부리면서 좀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게 좀 잘 안 보이네요. 아마 뒤에서 더 잘 안 보일 것 같습니다만은 파이그림이라는 것, 선사미술이라는 말, 이걸 이루는 말, 조금 이렇게 이거 조금만 더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파이그림이라는 말을 세계 각지에서 어떻게 부르는가, 그걸 제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요. 몽골 같은 경우에는 비치킨 핫, 텍스트 속에 그 이야기들이 써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말, 이거는 그냥 비치킨이라는 말이 몽골 말은 문자라는 말이에요. 문자. 그 다음에 핫라는 것은 바이입니다. 바이의 색이 지금 문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투바에 지금 몽골에 투바라는 나라가 있는데 투바에는 비치크티가 하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비치크티가 하야라는 건 비치크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글씨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야는 여기서도 바이. 키르기스탄에서는 사이마르이 타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타시켄트 이런 말 들어보셨죠? 타시켄트라는 말은
파이 위에 새겨진 도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파이에 여기 새겨진 문양들, 이런 것들을 사이말르이라고 하거든요. 러시아에서는 피사니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피사치라는 말이 이렇게 쓰다라는 말입니다. 쓰다의 동명사가 이제 쓰여진 것, 이런 거가 이제 파이라는 말인데,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천정리 각석을 서석각화 이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천정리에 쓰여지는 글씨 중에는 서석곡이라는 말을 썼죠. 지금도 이렇게 천정리, 울산 천정리에 가면 글쓴바위, 글쓴바위라는 말을 지금도 현지 사람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바로 그림이라는 것은 조형 언어로 기록된 선사시대의 문명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 중에서도 오늘은 하이브리드 행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실은 90년도부터 시작해서 몽골에서 한 2년 살고,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도 한 5년 살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쭉 중앙유라시아 지역을 하면서 그림을 조사를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조사를 하는 중에 이렇게 몇 가지 아주 재미나는 현상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림이라는 게 아마도 굉장히 특별한 공간, 이렇게 그냥 이렇게 흔히 볼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그걸 딱 봐서 보면은 이 자리가 대단히 중요한 뭔가 신비로운 느낌이 나는 공간이다. 그걸 제가 이렇게 다른 데서는 글로 이렇게 써놓은 게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게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성소라는 것. 오늘날 우리가 절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쓰여져 있는 공간과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걸로는 대산 임수 자천령 500대 여기 이렇게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 그림이 이렇게 유럽이든 시베리아든 다 이렇게 그런 곳에 그려져 있더라. 그런 것들이 하나의 특징이 있고, 또 하나는 그와 같은 공간에다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이 그려진 앞에다가 세월이 지금 이렇게 그게 석기 시대부터 지금까지 그림이 그려져가 있었는데, 그 중에 언제나 제가 가서 보면은 아주 최근에 사람들이 재물을 바치는 거예요. 사냥 한 마리를 통째로 이렇게 바치거나, 백마의 머리를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바치거나, 심지어는 옛날 유적지 같은 경우에는 땅을 파보면 그 밑에 사람의 두개골이, 백골이 이렇게 딱 받쳐져 있는 곳, 이런 것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리고 항상 그 자리에는 뼈무더기들이 그 옆에 이렇게 비밀스럽게 이렇게 놓여져 있었다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살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림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형상들을 후세의 사람들이 고의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쪼아서 상처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저는 이미지 살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미지를 고의로 이렇게 살해하는 장면인데, 그런 예들은 지금까지 연구에서 많이 이야기가 됐습니다. 모의 사냥을 나가기 전에 그들이 사냥하고자 하는 대상물을 먼저 그린 다음에 쪼아서 살해를 하는 그런 것들이죠. 이게 너무나 정교하고 잘 그려놨는데, 그 자리에 그 그림의 뒤통수를 후두부를 이렇게 쪼아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파열이 났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하이브리드 행상이라는 거죠. 하이브리드 행상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요즘 하이브리드 카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이브리드 카라는 것은 기름도 쓰고 전기도 쓰고 이런 말인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잡종입니다. 잡종. 그냥 이렇게 제가 이렇게 텍스트 속에도 그런 말을 이렇게 써놨는데 두 가지 이상을 섞어서 만드는 거예요. 이런 형상들이 세계 독채에 그려집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은 그 그림의 중요한 자리에 아주 이렇게 중심에 아주 잘 그려져 있더라. 이런 걸 이렇게 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하이브리드만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합성 도론이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반수 반인 이런 말입니다. 하이브리 보시죠. 반수 반인. 반수인. 그 다음에 그러면 새하고 사람하고 만들면 반조인이 돼요. 그 다음에 물고기하고 사람하고 결합되어 있는 형상이 있다면 그럼 반어인이 되겠죠. 인어라는 말들이 바로 결국은 인어라는 것은
머리가 사람이면 하체가 이렇게 물고기, 아니면 상체가 물고기면 하체가 사람이거나 이런 이렇게 모양으로 합성되어 있는 행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이브리드 행상에 속합니다. 이런 행상들은 구석기 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구석기 시대부터 그려져서 지금까지 계속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에 하이브리드 혹은 미술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간에 하이브리드 행상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화, 조각, 장식, 장르를 가리지 않습니다. 아주 다양하게 그려집니다. 그 다음 동굴백화, 아이들이 동굴백화, 거석기념물, 조석, 심지어는 사람들 보면 문신으로도 이와 같은 현상들이 새겨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사례들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두 가지 이상의 종이 다른 유물을 결합시켜서 새로운 이미지를 찾아내는데 이것들은 결과적으로는 서로 보완적인, 서로 보완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뭔가에. 그 뭔가를 나중에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행상은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이상적인 존재, 그 이상적인 존재를 예술의 형식으로 구현한 것이다. 이렇게 좀 보면 어떨까? 그래서 그걸 생각했습니다. 그 자연들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남아있냐면 축제 속에 남아있습니다. 축제 속에. 우리들은 흔히 놀고 있는 가장 흔히 모의사냥 가정 이런 것들에서 살필 수가 있는데요. 보니까 이 그림 잘 보이시나요? 예, 여기 보시면 사람이 흰 백곰, 곰에 이렇게 가죽을 둘러쓰고 있네요. 이런 게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그려야 될까? 이걸. 선생님들, 이거 보이시나요? 이건 뭡니까? 안동 하회 탈출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아주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안동 하회 탈출인데, 하회 탈춤에, 탈춤에 이걸 잘 보시면요. 이 위에는 다 뭡니까? 소처럼 생겼죠. 소로 가장한 사람이, 지금 두 사람이 소의 탈을 쓰고 이렇게 춤을 추는 모습이죠. 이런 이렇게 과장행렬이라든지 축제라든지 이런 이렇게 그 놀이마당 가운데서 우리가 하이브리드의 원형을 자연들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제작 주체, 시기, 지역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다르죠. 구석기 시대부터 저 유럽에서 시베리아에서 그다음에 이 저기 아메리카에서 다 지역이 다릅니다. 시대가 다릅니다. 그 사람들의 그 생김새가 다른데 그에 따라서 구성 방식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구석기 시대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단절 없이 그려져 있다. 그 다음에 이 집단, 제작 집단의 생활과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왜? 그렇게 계속 그려져가 있다는 것은 뭔가 소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랬겠죠. 그 다음에 그것들은 어떤 제작 집단의 어떤 보편적인 사회 체계가 그 속에 그런 이렇게 조형예술의 형식으로 다니는 데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구석기 시대부터 지금까지 그려져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형, 가장 오래된 원인에서부터 시작해서 변형들, 그것들이 이렇게 시대마다 어떻게 바뀌어왔는지 이런 것들도 살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냐면 이와 같은 형상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뭘 하려고 합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미술의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그렸는지, 그 그리고자 그 그림의 그 어떤 그림의 규범 이런 것들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살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을 동굴백화, 아이들, 기타 조형예술 속에서 이렇게 찾아서 제가 한번 다시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 조형 규범이나 이런 것들을 해보고요.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해했는지 이런 것들을 차례대로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마 이제 이런 존재에 대한 인식, 이해함, 사회시대들은 선사시대 혹은 고대 사람들의 사회시대들을 되짚어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석기 시대입니다. 프랑코 칸타브리아라고 제가 있었는데요. 이건 프랑스와 스페인 사이에 있는 산맥을 말하는 것입니다. 산맥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동굴이 약 한 지금 350개 정도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 중에 이제 그림들이 대부분 그려져 있는데 대표적인 것 중에
알타미라, 라스코, 트로플레르, 쇼베, 그 다음에 우라는 카포바이라고 하는 동물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차례대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알타미라 동굴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이게 뭡니까? 뭐처럼 되겠습니까? 뭔가 이렇게, 이거 자세히 보면 이게 동물인데,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동물인데, 동물이면 그 어떤 그 동물의 이렇게 다리 모습이 나와야 될 텐데, 여기는 희한하게 사람의 손과 틀이 나와요. 사람의 손. 왜 이렇게 그랬을까요? 또 한번 볼게요. 자, 보이죠? 이거는 라스코 동굴입니다. 라스코 동굴 속에는 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동굴 입구에 한참 들어가면은 밑으로 이렇게 다시 5m 정도 내려가는 굴이 있습니다. 그 내려가는 굴에 밑바닥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매우 흥미로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냐면, 보시면은요, 여기에는 주둥이는 새 뿌리처럼 되어 있어요. 새 뿌리처럼. 그냥 손가락은 4개씩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몸통은 사람입니다. 여기에는 소가 한 마리 그려져 있는데 특이하게도 배에 내장이 쏟아져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우리가 이렇게 흔히 소떼라고 볼 수 있는 새 모양이 있고요. 이쪽에는 코뿔소가 한 마리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장면을 나중에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이야기를 다시 해드렸지만,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는 머리는 새머리 사람입니다. 새머리 사람. 반조인이 그려져 있네요. 사례들을 우선 먼저 소개시켜드릴게요. 자, 이거는 레트로플레르라고 하는 동굴 속에 그려져 있는 형상인데요. 여러분들 잘 한번 보십시오. 너무너무 재미나는 그림입니다. 머리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무슨 뿔입니까? 사슴뿔이 붙어 있네요. 자, 눈을 한번 볼까요? 올빼미 눈이, 부엉이는 올빼미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귀는 한번 볼까요? 늑대의 귀가 이렇게 붙어요. 자, 발은 곰의 앞발입니다. 팔은. 몸통은 초식동물의 몸통인데요. 꼬리는 말의 꼬리 같이 보입니다. 근데 왜냐면 아주 이렇게 꼬안도 멋지게 그려놨어요. 다리를 한번 볼까요? 이게 구석기 시대에 지금부터 약 3만 년 혹은 2만 5천 년 전에 그려진 그림 속에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쉽게 말하면 잡종인 거죠. 온갖 여러 가지를 디스커스 그리는 그림인데요. 그 트로플레르 동굴 속에는 또 재미난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인데요. 잘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요. 뿔이 많네요. 소뿔이 다 있습니다. 머리는 송이다. 쭉 내려가볼까요? 다리는 누구의 다리일까? 사람의 다리네요. 팔은 좀 애매모호한 국동물의 이렇게 앞다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걸 한번 보시죠. 이거 뭡니까? 소죠. 뿔을 모양을 보면 소입니다. 소는 꼬리가 짧죠? 맞습니까? 소는 꼬리가 길어야죠. 꼬리가 짧은 소는 억지로 이렇게 꼬리를 안 잡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보시면요, 꼬리가요, 아주 짧은 꼬리거든요. 그게 뭐냐면, 생식기, 학문인지 어쨌든 생식기가 굉장히 발달, 분명하게 드러났네요. 여기 한번 볼까요? 이거는 보시면 뭘까요? 술록입니다, 술록. 술록의 머리인데요. 잘 보시면요. 앞박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술록은 국동물입니다. 국동물. 발톱이 있어요. 여기는 뭐가 있나요? 여기는 오리발치로 그려져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이렇게 그려져.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냥,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마 하이브리드 행사는 뭔지 바로 이제 아실 겁니다. 이런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다른 동물의 이렇게 그림인데요. 이거 가비우라고 하는 동물인데, 역시 소 머리에 다리는 사람입니다. 다리는 사람. 이거는 우랄에 있는 카포바이라고 하는 동물백화인데요. 이 우랄에서 지금까지는 대부분이 그 유럽의 프랑스하고 스페인 사이의 동굴에서만 그림이 발견되는데 우랄에서 동물백화가 발견됨으로써 이 구석기 시대의 그림이 유럽 전용이 아니다.
이걸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아주 이렇게, 의미 있는 동물이 있죠. 크게는 보시면요. 이 얼굴을 보면은 사람인데 몸통을 보면은 꼬리도 있고요. 다리가, 몸통을, 동물의 몸통을 하거든요. 또 하나의 최근에 이제 1992년도에 발견된 동물인데요. 쇼베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동물입니다. 그 동물에는 하이브리드 행상이라고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좀 흥미로운 행상이 하나 있는데 잘 보시면요. 하체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뭐냐면 이게 여자라는 것을 알 수 있게 여성의 생식기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머리를 여기 보면요. 여기에다가 바로 위에다가 소의 머리를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아주 이렇게 특이하고 흥미로운 장면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제가 그냥 구석기 시대의 동물백화 속에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하이브리드 행상들의 사례들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파이 그림, 소위 안각화라고 하는 데는 어떻게 그려졌는지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 중앙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아메리카 전 지역에 다 있습니다. 지금 그냥 이렇게 그냥 일일이 소개하기 힘드니까 그림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이칼 호수 아시죠? 바이칼 호수. 바이칼 호수에 가면 사단자바라고 하는 이렇게 그 지역이 있는데 지역에는 가보면 머리가 이런 모양이에요. 손가락은 4개네요. 희한하게 이렇게 옛날 그림에는 손가락 4개가 많이 그려져 이렇게 해서 이런 그림들이 잔뜩 그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그 옆에 가면은 베르크나야 브렉스라고 하는 이렇게 그 지역에 또 파이 그림인데 여기는 보시면 동물의 머리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손, 몸통은 동물이죠. 꼬리까지 다 있습니다. 꼬리까지 다 있는데 다리는 역시 다리와 팔은 사람이에요. 시시키노라고 하는 레나 강변이 상류 지역에 안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머리는 동물의 머리인데 이 포즈는 몸통 그다음 다리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엘세이 강 중류 지역에 술레크라고 하는 지역이 안 같은데요. 제가 이걸 4년 동안 조사했습니다. 이 지역에. 그래서 이제 조사하는 중에 이와 같은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들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건 뭡니까? 새죠. 날개가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이 부분은. 다리는 사람이죠. 자, 타스하즈라고 이렇게 하면 미르신스크 지역의 무덤에서 덮개돌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살폈는데 그 중에는 보시는 것처럼 머리는 분명히 새죠. 그 중에서도 독수리에 가까운 이렇게 아주 그 날카로운 맹금류의 머리가 이렇게 있는데 다리는 역시 대부분 다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폼 강이라고 캐메라 보시면 폼 강이라고 하는 강변에 보시면요. 머리는 새처럼 근데 역시 하체에 몸통을 사람을 이렇게 가져가 있네요. 같은 이렇게 그 일세의 강변에 살라비옵스카야라고 하는 지역에 이렇게 안각한데요. 여기에는 아주 특이한 행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잘 보시면요. 거대한 동물인데 머리는 곰에 가까운 머리입니다. 곰. 근데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혓바닥을 보시면 혓바닥이 갈라져 있습니다. 혓바닥이 갈라진 건 뭘까요? 뱀이죠. 뱀의 혓바닥이에요. 그 다음에 몸통 뒤로 가면 이건 초식 동물의 몸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행상 속에 여기도 여러 개의 다른 종이 다른 동물들이 합성되어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게 지금부터 기원전 2500년 전이니까 지금부터 약 4600년, 500년 전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이 시대에는 이와 같은 모양의 그림들이 잔뜩 그려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지역에 있는 그림인데 머리는 소뿔이고 맹수고 그다음 하체는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네요. 이거는 조금 알타이 지역, 소위 이렇게 산지 알타이라고 하는 지역의 이렇게 그림인데요. 칼박파시라고 하는 지역인데 잘 보시면요. 뿔을 보니까 이건 산나의 뿔이에요. 조금 장난기가 이렇게 그런 그림이라고 할까요? 근데 잘 보십시오. 이건 산양의 다리입니까? 네. 네. 여기서는 뭔지 이렇게 제가 이제 뭘 이야기할지도 아시겠죠, 여러분들. 가운데 보시면요, 큰 동물이 있습니다.
뿔을 보니까 이렇게 술록입니다. 근데 잘 보시셔야 돼요. 이런 다리들은 이렇게 그려놨어요. 근데 요 다리를 한번 보시죠. 사람이. 자, 이거는 제가 이렇게 93년도에 몽골의 이걸 봐야 마이라비하고 그런 지역에 감각화를 조사하면서 발견한 건데요. 아직까지 학계에서는 이게 잘 소개가 안 됐어요. 근데 잘 보십시오, 한번. 뭐가 있냐면, 뿔에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낳는 뿔은 산란의 뿔입니까? 소의 뿔입니까? 사슴이죠. 사슴의 뿔에. 그 다음에 몸통은, 옥은 보니까 사슴이에요. 근데 뒤로 가면서는, 돼지라든지 초식동물이라든지 하여튼간에 전혀 다른 동물의, 몸통이고, 꼬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슴 꼬리가 작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꼬리가 이렇게 짙게 올라갑니다. 아마 이렇게 꼬리를 보니까 돼지 같아요. 근데 다리는 또 보면 그저 이렇게 사람의 다리처럼 이렇게 그렸어요. 불분명하지만.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이런 그림들을 그릴 때, 이런 형상들이 대부분은 그림의 중요한 자리, 높은 자리에 크게 정교하게 다른 것들에 대해서 그려진다. 그걸 이렇게 보여주는 게 뭐냐. 밑에 나머지 형상들을 보시면요. 매우 적고, 그 다음에 그림 이렇게 추상적으로 그려놨죠. 다른 이 형상에 비합니다. 역시 이것도 이렇게, 같은 계통인데요. 이것도 이렇게 봤을 때는 머리는, 뿔을 봐서는 이렇게 사슴이나 사냥의 뒤에 다리는 사람에 이렇게 가까운 조금 애매하지만, 그래도 사람을 봐도 이렇게 크게 무리는 없는 그림입니다. 잘 보십시오, 여기. 여기는, 이게 뭡니까? 뿔을 보니까 사슴이죠.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보면 이건 개입니다, 개. 개 머리에다가 이렇게 사슴에 뿔을 얹어놓은 거죠. 이건 사냥하는 장면인데요. 사냥꾼의 머리를 한번 보시죠. 동물의 머리. 자, 이거는 제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큰 이렇게 이걸 조사하면서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현지 사람들은 이걸 보고 뱀이라고 그냥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는 순간에, 용의 정형과 과정 중에 하나를 제가 발견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이렇게 기뻤습니다. 잘 보십시오. 용의 특징이 뭘까요? 용은 사슴에 뿔이 달려야 됩니다. 뿔 없는 용도 없습니다. 뱀은 중요한 게 뭐냐, 뒷바닥이 나와야 됩니다. 갈라진 뒷바닥. 여기를 보시면요. 뿔이, 그 다음 이빨이 있는데, 여의지만 물리면 영나오는 용이 다리만 큽니다. 근데 용으로 완전히 정형화되기 전에 어떤 과정을 이렇게 살필 수 있는 어떤, 저러다. 이 그림 보이시나요? 여기에는 동물의 머리에 활을 든 사냥꾼이 이 동물을 사냥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 이거 뭐처럼 보입니까? 저기 옛날 동화책에 나온 늑대 같기도 하고. 여기는 보시면요. 머리에 이 뿔이 여러 개가 났습니다. 나왔는데. 여기 이제 머리죠. 아마 태양 신상을 나타낸 것 같습니다. 태양 신상을 나타낸 그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면요. 태양을 이렇게 나타냈고, 그 다음에 몸통은 사람, 그 태양을 의인화시켰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뿔난 말 보셨습니까? 뿔난 말 이러면 승질난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뿔이 달린 말. 실제로 이렇게 뿔이 달린 말이 많습니다. 근데 당연히 실제 이렇게 살아있는 말에는 뿔이 없어요. 근데, 철기시대가 되는 중앙민사 시대에 많은 이렇게 그 사람들이 말에다가 뿔을 이렇게 가장한 뿔을 많이 달아놨어요. 그 유물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멧돼지가 그려졌고요. 여기에는 멧돼지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거 멧돼지입니다. 이렇게 해서스가 없어졌네요. 여기 뒷다리. 이렇게 앞다리가 있는데, 소뿔을 갖다 붙여놨어요.
보입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말이죠. 말인데 소풀을 이렇게 받는 이거는 그 시대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돌걸 시대, 돌걸, 투르크, 티르크 이렇게 이야기하는 돌걸 시대거든요. 또 어떤 그림에는 이 여우와 늑대 이런 이렇게 모양을 한 반수의 그림이죠. 이건 키르기스탄의 사이말리 탓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태양 신상. 이렇게 계속 태양을 이렇게 의존시키면서 사람하고 합성시키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보니까요, 태양 신상이 있는데 태양 신상을 위에다 그려놓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손을 이렇게 지켜들고 춤을 추는 혹은 기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요, 다 엉덩이에 꼬리가 달렸네요. 꼬리가. 이렇게. 여기에 뭐가 보입니까? 사슴이 보입니까? 보입니까?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사슴. 사슴 뿔 굉장히 큰 나무처럼.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딱 찾는 순간에 사슴을 신성시하지 않을 수가 없다. 세계수를 나무를 머리에다가 이렇게 키우는 이렇게 동물이니까. 결국. 네, 나무와 사슴 뿔을 나무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여기에는 무슨 그림이 그려졌는지 잘 모르시겠죠? 보여드릴게요. 이런 그림입니다. 몸통은 사슴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냥 뿔을 뱀처럼 그려놨어요. 혹은 은하수처럼, 혹은 계곡처럼. 이 위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태양과 달이 같이 구성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이런 지역을 볼게요. 역시 아프리카에도 뭐냐면 이게 말입니다. 말의 머리에 이거는 술록뿔처럼 보이고요. 이거는 소뿔처럼 보여요. 이런 이렇게 사람, 그리고 다리는 사람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브라켄스델크라고 하는 지역의 바위 그림인데요. 소로 머리 몸통은 소인데 다리는 사람입니다. 사람뿔이죠. 자, 이런 그림을 쌈조리하고 하는 부시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부시면입니다. 부시면 머리는 영양입니다. 날개가 달려있는 다리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잘 알려진 그림입니다. 그럼 뭐가 보입니까? 타조 보입니까? 타조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타조 사냥꾼이 있습니다. 타조, 전체 타조들인데 여기에 뒤에 있는 여기는 사람의 다리에 활을 들고 있는 타조들이 이게 사람인지 타조인지 헷갈려가지고 이게 계속 쳐다보는 모습 보이나요? 네, 굉장히 아주 보십시오. 이게 도대체 궁금해서 죽겠다는 표정입니다. 네? 자, 오스트레일리아에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캥거루가 많으니까 캥거루를 긴 머리로 이렇게 그리는 애들도 많습니다. 여기는 딱 보니까 젖가슴이 달려있어서 이건 여자. 동물의 머리에 여자의 몸통. 이런 느낌이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는 새 머리인데 젖가슴이 있는 걸 보니까 이것도 여자구나. 그러니까, 반조인이 되겠죠. 여기도 보십시오. 사슴뿔에 손이 이렇게 2개가, 4개가 있는 우리나라의 천수 관음상에 이렇게 시원행 이렇게 이야기도 되겠죠. 여성입니다. 이건 머리는 역시 동물인데 손가락은 3개네요. 마찬가지 동물들의 몸통에 다리는 사람. 이거는 태양을 나타내는 현상이에요. 머리는 새. 제가 하도 종류가 많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쭉쭉 보세요. 이게는 뭐냐면 초목신입니다. 초목신. 그래서 뭐냐면 몸통을 나무로 생각하고 몸통의 가지들이 이렇게 나무 가지들이 남는 이런 현상들이 있는 이거는 미국의
세미널 캐년 팬더라고 하는 지역에 이렇게 안갑니다. 아이들. 기타로 한번 볼게요. 자, 동물 백화 아이 그림을 봤는데, 고분 백화 속에도 이와 같은 그림들이 나옵니다. 고분 백화가 나오는 것은 훨씬 시대가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훨씬 시대가 늦은 시기인데, 이거는 카라콜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시기가 그래도 청동기 시대예요. 카라콜 고분 백화 속에 이렇게 새깃들이 장식된 행성이 있고요. 그 다음 이거는 몽골에서 투르크 시대의 부분을 발굴했는데, 거기에서 있는 청룡 백화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워낙 그 공간이 좁기 때문에 사진 촬영이 잘 안 돼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와 같은 뭐랄까, 토용, 토우,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 중에 보면, 이 머리는, 뿌리는 새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9번 소 발톱 같은 이런 이렇게 동물들이 합성된 것들이에요. 이건 우리나라의 덕흥리 고분 백화 속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보시면은 물고기입니다. 근데 뭐가 있냐면 날개가 달려있어요. 비어라고 할수 있어요. 비어. 여기에는 이것도 덕흥리인데요. 보시면은 동물의 머리에 날개가 달린 형상이에요. 동물의 머리에 날개가 달린. 그러니까 반수 반조 형상이 되겠죠. 여기는 뭐냐면 이것도 역시 덕흥리인데 머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인데 몸통은 새는 반조인이 되겠죠. 이거는 뭐냐면 기린인데요. 날개가 달린 형상입니다. 소라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것도 반수인이 되겠죠. 머리는 사람입니다. 아랍 1호분에서 나온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건 성성이라고 하는 형상인데 머리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몸통은 동물이죠. 이거는 우라르트라고 하는 지역이 이스탄불에서 나오는데요. 머리는 사람입니다. 날개가 달렸습니다. 다리는 사자입니다. 이거는 그리핀이라고 하면 이렇게 유행인데요. 머리는 독수리입니다. 독수리가 날개가 달려서 당연히 몸통은 사자가 되어야 되는데 몸통은 생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동물들 그리핀이 뭘 하냐면 초식동물을 공격하는 모습. 초식동물의 사슴인데요. 사슴뿔을 이렇게 잘 보시면 이 사슴뿔 가장 대개는 뭐가 있냐면 다 새들이 장식됩니다. 자, 이거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말머리에 뿔이 달리는 거 보셨죠? 근데 바로 말머리에다가 이와 같은 사슴 가면을 줄 씌웁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머리에 씌운 가면이 이렇게 써놨네요. 마주식 이렇게 하는데요. 사슴. 말에다 이렇게 시켜서 말이 아니라는 식으로 이렇게 가장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베리아 공화국의 기원전 5세기에 출토됐는데요. 황금으로 이 말 가면을 만들었어요.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술록의 뿔이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자, 이거는 파지리크라고 하는 무덤에서 출토된 고분, 고분에서 출토된 미라입니다. 미라의 몸통에 문신이 새겨져가 있는데요. 이런 이렇게 팔뚝 부분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문신인데요. 잘 보시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확대를 해서 보니까요. 잘 보시면 여기는 독수리의 뿔이가 있고요. 그 다음 뿔은 사슴입니다. 다리는 이걸 보니까 곡동물의 다리입니다. 새와 사슴과 그 다음에 초식동물 이게 세 가지로 합성되어 있는 현상을 봐야겠죠. 좀 지나합니까? 제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한꺼번에 많은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렇게 이전 아야디에서 보는데 이게 유누신스크 분지의 기원전 2500년경에 가면 거석 기념물들, 이런 거석 기념물들은 많이 세워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항상 뭐냐면 이와 같은 이렇게 태양 신상들이 이렇게 많이 그려져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사람의 결국은 이렇게 태양 빗살을 이렇게 그려서 태양 신상을 나타내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다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이제부터는 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이제
동물 백화, 바위 그림도 세계 각지의 바위 그림을 제가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고분 백화라든지 조각품이라든지 그다음에 거석 기념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니까 제가 오늘 소개시킨 게 크지만 70개 정도, 70개 정도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뭐라고 했느냐면 구석기 시대 세계 전 지역에서 이와 같은 그림들을 그렸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을 이제 여러분들은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형상들은 대부분 뭐냐면 각 유적에 가장 중요한 곳에 그려져 있더라. 그게 이렇게 한 가지고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나눠보니까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면 하이브리드 형상 약 70개 정도 되는데요. 사람과 동물, 그걸 이렇게 사람과 동물이 결합된 거는 반수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게 이렇게 전체에서 36개 정도. 그 다음에 새와 사람이 합성된 거는 제가 조사한 것 중에 여기서는 소개해놓은 한 5개 정도. 태양과 사람이 빼면 6개 정도. 사람, 동물, 새가 합성된 거는 한 4개 정도. 그래서 이 전체가 그냥 사람과 관련된 영상은 한 51, 51개 정도가 이렇게 있더라. 그게 뭐냐면 퍼센테이지를 따지니까 그냥 이게 완벽한 이렇게 그걸 전부 다 그렇다라는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이렇게 69개 정도에서 봤을 때는 한 74% 정도가 사람과 동물. 그런데 뭐 그거는 동물은 새도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태양신앙도 될 수도 있고 여기서 하여튼간에 그렇게 해서 그래서 뭐냐면 반수인 하이브리드 형상은 사람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 주소적인 것은 그런 이렇게 어떤 이렇게 분석 결과를 이렇게 얻어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동물과 동물이 합성된 것은 한 21% 정도, 22% 정도밖에 안 되더라.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속성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사람이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리는 다리, 발 이런 것들이 주더라. 그래서 뭐냐면 하이브리드 형상은 뿔, 귀, 머리, 손, 다리, 꼬리 등을 이렇게 다른 것들과 서로 교체시키는 하는 것이다가 뿔은 주로 사슴, 소고, 사냥인데 그럼 그런 중에서도 사슴이 압도적으로 더 많더라. 그 다음에 동물의 귀가 나면 반드시 꼬리가 동물의 꼬리가 다르더라. 이런 것들도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이야기들이었고요. 몸통은 사람 기능을 투박으로 설명 놓습니다. 조금 이렇게 포즈를 써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동물의 경우에는 앞뒤 다리가 이렇게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새의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맹금류의 뿌리와 몸통, 거기가 사람의 다리가 합성되는 것,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더라. 머리가 사람인 경우에는 당연히 그 몸통이 동물이 되어야 되고요. 머리와 몸통이 동물인 경우에는 다리는 반드시 사람, 상체를 약간 이렇게 숙이고, 이렇게 숙였다. 숙이고, 근데 손을 이렇게. 우리나라 대국민 아까 봤을 때 바로 그래서 이거는 반수인의 가장 보편적인 행동이다. 그런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동물과 동물이 합성된 경우에는 뿔 없는 동물의 머리에 동물의 뿔을 합성시켜줬다는 거죠. 말과 멧돼지 머리에 아까 우리 사진으로 이렇게 보셨죠. 소뿔이라든지 사슴뿔이라든지 뿔들을 이렇게 결합시켰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은 뭐냐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특별한 힘이 있는 부분들을 치사와 선택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다른 동물과 합성시켰다. 예를 들어서 트루와 풀리는 동물의 이렇게 하이브리드 형상이 지금 이겁니다. 여러분 보셨죠? 이 형상들을 보면은 사슴의 뿔, 늑대의 귀, 올빼미의 눈, 곰의 앞발. 한번 여러분들 사슴의 뿔이 무슨 힘이 있을까요? 왜 샤먼들은 사슴의 뿔을 샤먼의 모자에 장식했을까요? 왜 신라의 머리 근간에 사슴의 뿔을 장식했을까요? 왜?
왜 지금 이렇게 많은 이렇게 그 안각화나 동물백화 속에 단순히 하이브리드 행사들에 사슴뿔을 많이 이렇게 그려놨는데 사슴뿔이 도대체 뭐길래 사슴뿔을 저렇게 이렇게 구석기 시대에 사슴뿔을 이렇게 해놨을까요? 여러분들 뭘까요? 뭐 때문에 이렇게 사슴뿔을 이렇게 했을까요? 네? 저는 제가 이렇게 사실은 뭐 이렇게 해석을 갖다 이렇게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고 행태를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 딱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매우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시베리아 행지라든지 몽골 등지에서 들을 수가 있고 책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었는데 사슴뿔은 특징이 뭡니까? 녹용입니까? 몸에 좋죠? 방어용입니까? 예, 방어용도 맞습니다. 예. 또 이게 다른 생각이 있으신 분이 없으십니까? 사람들은 틀림없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거는 하나의 이민족, 그러니까 우리 신라를 형성하는 민족들의 이렇게 결합이 되겠지, 이민족과. 근데 사슴뿔이 이렇게 그전에도 그려져가 있었는데, 그전에도 이미 기말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오기 전에부터 이미 사슴뿔이 구석기 시대의 그림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슴뿔을 이렇게 주목해서 이렇게 그리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문학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게. 하나의 현상을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수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이런 부분들의 이렇게 세부 디테일들이 뭐냐면 무게한테 큰 영감을 주지 않을까. 저는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아주 재미나는 걸 이렇게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슴뿔. 왜 사슴뿔일까? 사슴뿔은 아시는 것처럼 탈각을 합니다. 탈각을 하는데요. 떨어져 버리면 그만입니까? 또 납니다. 또 떨어집니다. 또 납니다. 또 떨어집니다. 또 납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까? 재생, 부활. 끊임없이 이렇게 안 죽는 거죠. 다른 말로는 불사가 이렇게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시베리아의 많은 샤먼들은 사슴뿔을 그들의 이렇게 모자에다가 장식을 합니다. 근데 사슴의 뿔 대신에 물고기를 그리는 걸 봤어요. 물고기. 왜 사슴의 뿔 대신에 물고기를 그렸을까요? 물고기는 뭘까요? 물고기는 제가 오늘 조금 야한 이야기를 할게요. 남성의 생긴 모양. 근데 물고기는 엄청난 알을 가지고 있죠. 한 번에 알을 수십만 개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알을 많이 낳는 거예요. 사슴뿔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남성의 생식기도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남성의 생식기와 사슴뿔과 물고기 이런 것들이 한 줄로 끼어진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슴뿔의 어떤 생태적 혹은 그런 특징과 결합시켜서 이렇게 사슴뿔을 나타냅니다. 영어는 이렇게 재생불사입니다. 근데다가 잘 아시는 것들을 보시면 부엉이 눈이래요. 올빼미 눈이에요. 올빼미. 왜 올빼미 눈을 그려놨을까요? 올빼미는 저녁에 깜깜어두울 때도 잘 봅니다. 사람은 저녁에 못 봅니다. 사람은 저녁에도 보고 싶어요. 잘 보고 싶어요. 곰의 앞발, 호랑이도 곰의 앞발에 한 방 맞으면 그대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곰에 이렇게 영역 표시를 하는 데는 호랑이가 잘 안 간답니다.
이건 제가 11회 원주민들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네. 이거 남성의 상징 아닙니까? 고안. 힘. 여기서 뭐냐면, 안 죽고, 밤에도 보고, 그 다음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이렇게, 하고 싶은, 갖고 싶은 그런 이데아가 그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저와 같은 행상으로 나타났는데, 제가 이걸 이렇게 분류를 이렇게, 한번 유행 분류를 한 다음에 다시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뭐냐면, 동물과 사람이 결합된 것, 그 다음에 새와 사람이 결합된 것, 태양과 사람이 결합된 것, 동물과 동물이 결합된 것,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앞으로 다 설명해 드렸던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요, 크게 제가 이렇게 하면 어떨지, 이거는 아직까지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라서 읽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좀 내대로 한번 봐주십시오. 머리가 소, 다리가 사람. 신화 속에 많이 나오는 거죠. 미노스, 궁전에 나오는, 미노타우로스. 머리는 소죠. 그렇게 반소, 반사람인 거죠. 그게 뭐냐, 미노타우로스 유행이지 않을까. 그런 유행들이 지금 신화로는 그렇게 정리가 된 거죠. 그러면 뭐냐면, 여러 개가 이렇게 날개가 달리고, 독수리 머리고, 이런 것들은 그리핀 유행인데, 이건 아직까지 제가 뭐라고 장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더 노력을 해볼게요. 근데, 술레크라든지, 안악상어분이라든지, 일호분이라든지, 덕흠이라든지, 칼바카시라든지 등등의, 아까 보면 머리가 사람, 다리가, 동물인 것은, 신화 속에 나오는 켄타우로스, 뭐 이런 유행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어떨까. 이건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더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좀, 분류를 해보자. 이건 이렇게 미노타우로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소사람이니까. 근데 이게 아주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그 미노스 궁에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구석기 시대 때 이런 이야기들이 쭉 전해져 왔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신화의 형식으로 그렇게 정형화된 게 아닌가. 이건 당연히 그리핀이 날개가 있는 어떤 이렇게 맹수 혹은 날개와 동물의 몸통과 사람 이런 것들도 다 큰 범주로 봐서는 그리핀 행호를 이렇게 봐도 되겠다. 그렇다면 투필라크라고 하는 이렇게 북방 지역의 샤만들 같은 것입니다. 이게. 샤만들 같은 것인데 머리는 사람이, 다리는 동물이죠. 이런 것들은 다 켄타우로스 유형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근데 하이브리드 행상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세 가지 범주를 나눈다면은, 근데 그런 중에 아까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몽골의 한가이다이라고 하는 지역이 양각한데요. 요 행상들을 잘 보시면 뿔이 달렸다. 그 다음에 이빨이 났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용 잘 아시죠? 용이 우리나라에 구석구석에 용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절에 가보시면요. 절 처방 끝에 일단 용이 다 그려졌거나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용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사슴에 뿔이 붙어 있습니다. 사슴에 뿔. 머리는 북방계입니다. 낙타입니다. 토끼입니다. 그 다음에 뱀의 목입니다. 대합, 그 조개 대합의 배. 그 다음에 물고기 비늘. 그 다음에 매의 발톱, 호랑이의 발, 소의 귀,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여러분들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시면 대부분 다 신체를 보호하고 힘이 세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뭘 했냐면 이게 실제 용이라는 건 없죠. 근데 이런 걸 통해가지고 가장 이상적인 저런 게 있다면 정말 우리에도 이렇게 두렵지 않은 그런 존재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용의 문화의 어떤 흔적들인데 그 보행을 우리는 우리 하이브리드 행상에서 살피는 거죠. 잘 보십시오. 오늘 보여드렸던 것이죠. 이걸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제가 간단히 소개를 시켰어요. 이 행상을 처음에 이렇게 발견하는 사람은 뿌리 달린 신이다. 특이한 거, 신이다. 수렵의 신이다. 부족의 지도자를 나타낸 것이다. 동물 가장을 한 사냥꾼이다. 이 이야기도 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그
그렇다고 다 확실하게 이것만이라고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요 행상 앞권을 보여드렸습니다. 라스코 동물 백화 속에 우물 속에 그려진 행상이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사냥 과정에서 이 소가 이 사람을 들이받아서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래서 사냥 과정에서 사고 죽은 자. 그 다음에 엑스타시라는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샤만이 황홀경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엑스타시 모의 사냥 중인데 사냥춤을 추면서 엑스타시 상태, 황홀경에 빠진 사람이다. 그 다음에 그냥 단순하게 새로 과장한 샤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죽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 사람이 죽었다는 주장을 했을 때,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세 사람이 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론이 생겼습니다. 이게 어떻게 넘어져 있어? 이게 무슨 근거로 넘어져 있는 거야? 만약 이 사람을 중심으로 딱 보면 시점을 이렇게 딱 이게 기절선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사람이 서가 있는 거죠. 소가 넘어져 있는 거죠. 시점을 달리 해버리면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게 무슨 근거로 이렇게 죽었다고 해요. 그런 이야기들은 아직까지 섞여나 이런 주장이 이제 새로 이렇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시베리아 인류학적 조사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에서 사냥어리를 하는데 사냥어리를 할 때는 반드시 이제 제사를 지낸 다음에 부족 성원들이 동물 가장을 합니다. 동물 가장을 하고 그 중에 이제 예를 들면 술록이 교매를 하고 그 다음에 임신을 했어요. 새끼를 낳고 타이가의 지역에 동물이 많이 번성하는 모습들을 구현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사냥꾼이 사냥을 하는 장면이죠. 그런 장면에서 이제 사냥꾼이 또 어떻게 하냐면 역시 동물 가장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동물 가장을 하면 사람들한테서 나는 냄새가 줄어들겠죠. 그리고 그냥 동물 가죽이니까 동물의 냄새가 더 강해서 동물들이 박근혜 타조춤 이렇게 타조기 그림 보셨죠? 그런 것처럼 도망을 안 간답니다. 도망을 안 갔기 때문에 접근이 이렇게 굉장히 가까운 데까지 접근이 가능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사냥의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런가 하면 이거는 이렇게 만담독의 이렇게 불소 사냥 장면인데요. 여기에는 사냥꾼들이 늑대 가장을 하고 있습니다. 늑대로 이렇게 가장을 해가지고 사냥을 하는데 들소들은 늑대를 무섭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들소가 이렇게 늑대가 나타나면 맛을 받으려고 이렇게 딱 기다리고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이 사냥꾼들이 응용을 해가지고 늑대 탈을 쓰고 이렇게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또 사냥의 성공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아마도 사냥 의뢰 중에 어떤 이렇게 그 모습들을 이제 단순으로 형성하지 않았을까. 그런 중에 1705년도에 이렇게 만들어진 그림, 하는 독일의 어떤 학자가 시베리아를 여행하면서 에베키족들의 무당을 스케치를 하고 있었어요. 무당을 스케치를 했는데 잘 한번 여기서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사슴뿔이 이렇게 있네요. 늑대의 귀가 달렸고요. 늑대의 발톱입니다. 늑대 가죽을 둘러쓰고 있네요. 다리는 적당하게 벌리고 무릎을 구부렸습니다. 옆으로 그리면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여기서 보여드렸던 그런 포즈가 되겠죠. 이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요런 게, 그럼 이거하고 그럼 한번 비교해볼까요? 구석기 시대의 그림입니다. 구석기 시대. 1700년도에 시베리아에서 그린 인류학자가 그린 현지 스케치 그림입니다. 1700년이면 지금부터 겨우 이렇게 300년 전, 300년 전에 그린 그림과 3만 년 전에 그린, 3만 5천 년 전에 그린 그림이 여러분들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요즘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탈마도 너무 달랐습니다. 네. 사슴뿔, 늑대기, 올빼미. 이게 사람이니까 올빼미는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아마도 구석기 시대에도 그와 같은 존재가
샤만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냐면 지상계와 지하계, 지상계와 천상계를 연결시켜주는 중간 존재인데 치료도 해주고 예언도 해주고 치료가 주 목적입니다. 근데 그 샤만이 갖췄던 복장.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샤만은 그렇게 복장을 갖추면 영계 여행, 천상계나 지상계를 지하계를 여행할 때 닥치게 되는 온갖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겠다. 그 다음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겠다. 그렇게 그 부분들을 결합시켜서 그의 무복으로 만드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이 지금은 이제 말하자면 샤만이 되는 거고 제정일치 시대에는 정치적 분장이자 제사장, 왕들의 왕관식의 사슴들 이렇게 나오는 모습들을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그런 더딘 변화가는 것을 저는 이와 같은 용이 나온 것이다. 우리 용이라는 것은 사실은 중국에서 중국이 용의 문화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거는 아직까지 여기서는 뭐 이렇게 그 이야기를 제가 할 자리가 아니라서 말씀 안 드리지만 용은 절대 원경 문화의 소산물이 아니다. 그럼 북방 이목 문화의 소산물이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앞으로 제가 다른 기회에 이렇게 한 번 더 발표를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더딘 구석기 시대부터 오랜 기간을 거치면서 가장 이상적인 존재 그걸 찾아낸 모습들이 하이브리드의 정형화되는 과정이었고 그렇게 완성된 형태 중에 하나가 용이었다. 그리고 그 이제 물론 이렇게 사냥꾼도 그 속에 이렇게 하이브리드 행동하는 사냥꾼도 되고 샤먼도 된다는 것들도 살필 수 있어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약 1시간 동안 정말로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졸리는 시간에 제가 이렇게 제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